네, 이제 시간이 되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일 또 바쁜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대학교 도시시스템공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창현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YSS 세미나로 시작을 하고 금일 발표를 해 주실 분은 한양대학교 도시 및 지역개발 경영학과의 연구교수로 계시는 강성희 박사님이 해주시기로 했고, 주제는 사회혼합형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의 이웃 간 갈등과 지역적 맥락에 따른 차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발표에, 발표에 이어서 이제 토론을 해주실 분으로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이효준 교수님께서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네, 이효준 교수님 잠깐 인사 말씀하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 성균대학원 이효중이라고 하고요. 음, 주로 주택 정책이랑 네이버후드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들어서 좀 많이 배우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도 이효준 교수님은 주택의 전문가이시지만 저는 주택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공부를 하러 왔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희 박사님께서 잠깐 짧게 한 3분 정도, 5분도 괜찮고 자기소개 잠깐 해주시고, 그리고 바로 네, 주제 발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30분? 30분에서 40분? 길게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고 나서 뭐 토론하고 좀 뭐 질문이 있으신 분들 질문 받아서 좀 여러 가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주택 전문가는 아닙니다. 주택 전문가는 아니고 원래는 지역의 불평등에 대해서 좀 많이 했던 사람이고 그 지역의 불평등이 커지면은 이웃 간 교류가 안 좋고 갈등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주제로 연구를 했었는데 이 소셜믹스 빈지가 그거에 대한 축소판이라고 생각돼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PT는 혹시 PT PT가 지금 화면에 제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조금만 소리 크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잘 안 들려가지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사회혼합형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의 이웃 간 갈등과 지역적 맥락에 따른 차이입니다. 그래서 소셜믹스 단지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매스컴에서 부정적인 기사들이 계속 나왔고요. 제가 한 2010년, 18년부터 계속 봐왔던 건데 지금까지도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최근까지도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철조망이나 이 벽으로 인해 가지고 물리적으로 임대와 분양 간의 그런 가림막이 있거나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계속적인 갈등 사항이 매스컴에서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 이 문제가 어떤 본질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었고 마침 그거를 들여다볼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서 한번 분석해 보면은 좋은 시사점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공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각국에서 다양한 노력들이 기울어지고 있으나 낙이나 차별, 사회적 배제 같은 문제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임대주택이 저소득층이 집중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 또 낙이나 같은 것들이 존재하고 서구 사회 같은 경우는 인종 문제와 더 결부돼서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도입된 정책이 혼합 커뮤니티 개발 전략입니다. 이 소셜믹스 전략이 저소득층 집중을 방지하고 다양한 소득 계층이 혼합을 통해서 유대감 있는 커뮤니티를 제공하고자 그런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임대주택 거주자들에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상위 계층과 호남 거주를 통해서 그 지역에 더 좋은 인프라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지역이 원래 갖고 있던 낮은 평판이나 낙인화를 벗어나게 해주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그 장점 하에 이런 커뮤니티 전략이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커뮤니티가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던 게 아니고 공동체 내 계층간 불균형, 사회적 긴장, 차별들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선행연구에서 한편에서 강조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소셜믹스 단지 내에서 임대주택 거주민들은 사회적 배제나 시설 접근성에 대한 차별을 경험하게 되고 종종 분양주택 거주자들로부터 배제된다는 느낌, 그리고 실제로 중상위 계층과 교류하기도 쉽지 않다라는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소셜믹스 정책이 긍정적인 취지로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 항상 긍정적이지 않은 모습들 또한 관찰되고 있다는 것이 현행연구에서 강조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한국도 이와 유사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됩니다. 2000년대 이후에 소셜믹스 커뮤니티를 본격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하였는데 여전히 분양과 임대주택 간의 어떤 차별 그리고 사회적 배제 문제가 존재하고 이것들이 사회적 갈등, 이웃 간 갈등으로 발전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한국이나 서울시 같이 임대 그 소셜믹스 단지가 긍정적인 취지로 제공되고 있으면 부정적인 부분 또한 관찰되고 있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목적은 이 소셜믹스 단지에서 어, 임대주택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웃 간 갈등에 대해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연구를 진행하였고 또한 선행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그 강조되고 있는 바가 이웃의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 이 이웃 간 갈등이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임대주택 물량 수준에 따라 이런 갈등이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선행 연구들이 강조되고 있어서 이것들에 기반해서 그 소셜믹스 단지 내 임대주택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경제적인 수준과 공공주택 물량 수준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선행 연구입니다. 첫 번째로 혼합형 커뮤니티 도입 배경으로는 이 소셜믹스 정책이 빈민 집중을 방지하고 저소득층에게 부유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주택 정책으로 미국, 유럽, 호주 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에게까지 널리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이 기존의 대규모 임대주택이 건설됨으로 인해 가지고 빈민이 집중되거나 범죄가 많이 발생하거나 청소년 비행 등 이런 문제들이 야기되었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혼합 커뮤니티 정책들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합 커뮤니티 내에서 임대주택 주민들은 다양한 계급이 물리적으로 가까이 거주하는 것을 넘어 저소득층에게 유익한 자원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취지하에서 임대주택이 도입이 되었고 이런 소셜믹스 단지의 장점으로는 기존에 낙후된 지역에서 누릴 수 없었던 양질의 학교, 편의시설, 깨끗하고 잘 관리된 거주 환경, 그리고 직업 접근성, 사회적 네트워크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포지티브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부르고 있었는데, 그리고 디자인을 중시하다 보니까 이제 분양주택과 공공주택이 외관상 구별이 어려워서 사회적 고립 같은 문제들을 덜 수 있었다는 것들이 장점으로 나오고 있고, 그다음 중산층 롤 모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저소득층이 중산층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그 라이프 스타일이나 사회적 규범을 배울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장점으로 임대주택 거주민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증가하거나 저소득층 자부심, 성취감 이런 것들이 증가하였다는 실증 연구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정책가 및 계획가들이 기대한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실제로 나타나지 않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상황들 또한 관찰되고 있다는 것이 현행 연구에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중산층 롤 모델이라는 것이 사실 매우 비현실적이다. 실제로 그 저소득층이 중산층 주민과 애초부터 교류를 기대하지 않거나 이런 다른 계층 간의 교류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도 설명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몇몇 연구에서 보면은 저소득층 가구가 상대적으로 그 소셜믹스 단지가 이제 상대적으로 좀 부유한 단지에 생활하는 거 있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사회적 지위 차이에 대한 각인을 느끼거나 낙인한 경험 등을 통해서 사회적 고립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들이 강조되고 있는 바입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부작용 같은 경우는 이 다른 계층 간의 긴장, 갈등,
그리고 낙이나 같은 것들이 계속적인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른 소득계층과 거주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긴장, 무질서, 낙인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로 어서 같은 경우는 소셜믹스 단지 내에서는 계층 간 오히려 경계를 강화하고 이웃 간 긴장과 사회적 고립이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이 소셜믹스 단지 환경이다. 그리고 그 맥콜믹 연구인데요. 이게 가장 이 연구를 이 주제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소셜 믹스 단지 내에서 임대주택 거주자들은 외부 주민들로부터 느끼는 낙인이라는 해소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외부 주민들이 이 소셜 믹스 단지 내에 있는 주민들이 이제 임대 주민인지 분양 주민, 주택 주민인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외부 주택 주민들로부터 느끼는 낙인은 해소되었지만 이 내부 주민들로부터 여기서 말하는 건 내부라고 하면은 분양주택 거주자이죠. 분양주택 거주자들로부터 느끼는 낙인화가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거부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낙인화에 의해 가지고 시카고 몇몇 단지에서는 혼합단지 내에서 임대주택 주민들에 대한 행동 규범에 대한 차별적인 규칙들을 강요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긴장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이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그 임대주택과 소셜믹스 단지를 최대한 잘 사용하려고 하는 사용 가치에 무게를 둡니다. 그래서 편의시설이라든지 단지 내 어떤 커뮤니티나 공원들을 잘 활용하려고 하는데 무게를 둔다 하면은 주택 소유자들은 이건 교환 가치에 더 무게를 둡니다. 잘 유지하고 잘 보존해서 교환 나중에 그 자산 가치로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인식 차이에 의해서 긴장 같은 것들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이 현행 연구에서 얘기되고 있는 바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이웃 간 갈등이 지역적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선행 연구에서 유출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웃의 경제적 수준입니다. 이웃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거주지 선호가 혼합 정책에서 중요하게 고려돼야 된다는 것이 선행 연구에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동종 간 거주를 선호하지 이종 간 거주를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레이브스 연구를 보면은 혼합 주택 내에서 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사회적 유대는 인종 간,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동종 간 거주지에서 더 잘 나타나고 유해 연구에서도 그 소셜믹스 단지의 임대주택 거주자들은 이 동종 간 거주지일수록 더 편안함을 느끼고 이주 의향도 낮아진다. 그 찰스키나 조셉 연구에서 보면은 혼합단지에 거주하는 공공주택 주민들은 사실 중상위 계층과 오히려 적당한 거리감에 더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사회적 유대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모습들도 많이 관찰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치해 봤을 때 이 공공주택 주민들은 동종간 거주에 가까운 저소득층 지역, 그러니까 이웃의 경제적, 사회적 수준이 그 임대주민과 비슷할수록 이웃 간 갈등이 적고 이종 간 거주지에 가까운 고소득층 지역, 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사이에서 분양주택 주민들이 그 경제적 수준이 너무 높으면 이웃 간 갈등이 더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현행 연구에서 강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의 임대주택 물량에 따라 이웃 간 갈등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그 공공주택과 관련해서 혼합정책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지역의 임대주택 물량이 적정량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임대주택 물량이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혼합정책 효과가 떨어지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들 또한 나타날 수 있다. 유해 연구에서는 혼합 커뮤니티 내에서 지역 내 임대주택 비율에 따라 공공주택 주민에 대한 그들에 대한 포용성이 달라지더라. 예를 들면은 분양주택 주민들은 공공주택 물량이 미미할 때는 그 공공주택 주민들을 포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나 그 일정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은 그 포용력과 그들에 대한 편안함이 낮아진다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레임은 구체적 그 수치로는 이제 30% 미만일 때는 효과가 있는데 40% 넘어가면은 그 효과가 미비해질 수 있다.
이것들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으로는 해당 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물량 수준이 적정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에 대한 포용성과 공감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제가 이 연구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했던 것은 첫 번째로는 혼합형 커뮤니티가 좋은 취지로 시작됐고 장점이 있는 건 맞지만 그 장점이 실제로 실현되지 못하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들 또한 계속 매스컴에서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리서치 퀘스천은 그 사회혼합형 임대주택 주민들의 이웃 간 갈등이 실제로 더 취약한가 빈번한가에 대해서 실증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적 맥락에 따라서 그 사회혼합단지가 부유한 지역에 위치할수록 그 혼합단지 주민들은 임대주택 주민들에게 있어서 이종간 거주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두 번째 리서치 퀘스천은 그 혼합형 임대주택이 위치한 지역이 부유할수록 공공주택 거주민의 이웃 간 갈등이 더 빈번한가에 대해서 실증하였고 세 번째 리서치 퀘스천은 지역의 임대주택 물량이 많아지면은 임대주택 주민에 대한 포용력과 공감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현행 연구에 기반해서 그 사회 혼합형 임대주택이 위치한 지역에 임대주택 물량이 많을수록 공공주택 거주민의 이웃 간 갈등은 더 빈번한가에 대해서 실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의 대상지는 서울시로 그 서울시가 2003년 정도부터 소셜믹스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 제안들을 하게 되었고 본격적으로는 2006년부터 소셜믹스 획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대상으로 했고 자료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 조사를 활용하였습니다. 2019년 자료를 활용하는데 2019년 자료부터 그 소셜믹스에 거주하는지 아니면 기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지에 대한 측정 항목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소셜믹스 항목이 포함된 2019년 자료를 활용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변수로는 첫 번째 종속 변수로는 지난 1년간 이웃 간 갈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예, 아니오로 답변한 측정 항목을 활용하였고 공공주택 유형으로는 소셜믹스 단지에 거주하면 1번, 그다음 독립형이라고 제가 명명을 하였는데 기존 임대주택 거주자만 거주하는 단지 내에서는 이 독립형 임대주택은 0번으로 측정된 항목을 활용하였고 독립변수는 인구 사회학적 특성, 가구 특성, 사회 접촉 특성을 모형이 반영하여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맥락 변수는 지역의 주택 매매 지수와 공공주택 수를 반영해서 지역의 경제적 수준, 임대주택 물량 수준을 측정하였습니다. 지역적 맥락 변수를 보시면 주택 매매 지수를 통해서 지역의 경제적 수준 차이를 측정하였고 보시다시피 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지역의 경제적 수준이 높았고 이 경제적 수준이 높고 낮음에 따라 그 이웃 간 갈등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하였고 두 번째 그림과 같이 그 임대주택 물량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나 서울 외곽 그리고 강남권 쪽에 더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물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 이웃 간 갈등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실증을 하였습니다. 기초 통계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범론 같은 경우는 PSM과 이항 로지스틱을 활용하였습니다. PSM 같은 경우는 척지 집단과 유사한 대조 집단을 도출해서 사회 경제적 특성이 비슷한 여건에 있는 표본들을 가지고 분석하려고 하였던 것이고 이웃 간 갈등이나 임대주택 선택 같은 것들이 입주자들이 처한 사회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척지 집단과 사회 경제적으로 유사한 대조 집단들을 추출하여서 추출하여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 같이 PSM 이전에는 사회경제적 통계적 차이가 컸으나 PSM 이후에는 어느 정도 그 사회경제적 수준이 비슷한 집단들을 도출한 상태에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모형은 이항 로지스틱 모형이고 그 로버스트니스를 적용하였고 모형은 총 3개로 진행되었는데 첫 번째로는 그 임대주택 유형을 구분한 것으로 그 소셜믹스 단지에 거주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독립형 임대주택에 거주하는지 여부에 따라 이웃 간 갈등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려고 하였던 거고 두 번째로는 그 소셜믹스 단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경제적인 수준 차이에 따라 이웃 간 갈등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실증하였고
세 번째로는 역시나 소셜믹스 단지 주민들 대상으로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수의 차이에 따라 이웃 간 갈등 차이를 인증하는 형태로 진행하였습니다. 연구의 결과입니다. 첫 번째 실증 모형 결과는 그 사회 혼합형 단지 주민과 독립형 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이웃 간 갈등 차이를 조사하였고, 총 모델 3개 중에 모델 세 번째가 모든 통계 변수를 적용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그 여기 독립 변수를 보시면은 독립형 임대주택 거주자들에 대해 소셜믹스 주택 거주자들이 다 플러스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사회 혼합형 공공주택 거주자가 독립형 공공주택 거주자보다 이웃 간 갈등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체 모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번째 실증 분석은 그 소셜믹스 단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본 것으로 그 지역의 경제적 수준 차이에 따른 이웃 간 갈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그 이웃의 경제적 수준이 낮은 지역에 비해서 고소층 지역에서 다 플러스 방향으로 유의하는 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경제적 수준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소셜믹스 단지 주민이 이웃 간 갈등이 더 빈번하다, 높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체 모형 결과는 다음과 마지막 세 번째 실증 분석 또한 소셜믹스 단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던 것인데,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물량 수준 차이에 따른 이웃 간 갈등을 조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그 임대주택 물량이 적은 지역에 비해서 임대주택 물량이 많은 지역에서 다 플러스 방향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공공주택 물량이 많은 지역에 거주하는 그 소셜믹스 단지의 입주자가 이웃 간 갈등이 더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구의 결과 및 논의점입니다. 총체적인 결과로는 이 사회 혼합형 커뮤니티의 공공주택 거주자가 독립형에 비해서 이웃 간 갈등이 더 빈번하고, 이러한 이웃 간 갈등이 경제적 수준이 높고 공공주택이 더 많은 지역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른 논의점으로는 첫 번째로는 그 사회 혼합형 공공주택 거주자가 독립형 공공주택 거주자들에 비해 이웃 간 갈등이 더 높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새로운 내부적 낙인화 및 차별 경험과 연관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메폴믹이 연구에서 강조되었던 바처럼 그 혼합 커뮤니티 내에서는 임대주택 거주자들이 이제 외부적 낙인화는 피할 수 있었으나 내부적 낙인화가 새롭게 나타난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 혼합단지 내 주민들은 분양주택 단지 주민들로부터 차별적인 규칙을 강요받거나 임대주택 운영이나 입주자 대표 사무출, 공공시설 사양같이 제한 등으로 인해서 갈등으로 발전해 갈 수도 있고, 내부의 분양주택 주민들로부터 생겨날 새로운 형태의 소외감이나 차별 같은 것들이 갈등과 긴장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이 현행 연구와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정책적 함의로는 그 혼합형 커뮤니티 단지가 물리적 혼합은 이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웃으로서 사회적 혼합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이런 이웃 간 갈등이나 긴장은 계속 야기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그 혼합형 커뮤니티의 장점이 잘 발현되기 위해서는 이웃 간 사회적 혼합을 위한 지속적인 프로젝트 관리 방안들이 수반되어야 된다. 예를 들면 시카고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사회적 결합을 위해서 다양한 사회 서비스나 프로그램, 이벤트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논의점 같은 경우는 아까 이 소셜믹스 단지 내에서 이익 간 갈등이 분양과 임대의 물리적 배치 방식과 연관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혼합 단지 내에서 가장 큰 이점은 분양주택과 공공주택이 육안으로 분간할 수 없다는 점인데, 서울시는 이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그림 보시는 것 같이 그 외관상 외장재나 아니면 높이 차이에 의해서 임대단지인지 분양공인지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특정 지역 내 임대주택을 몰아넣기 때문에
몰아놓고 계단이나 어떤 장벽 위에서 그 영역을 구분해 놓기 때문에 임대단지인지 분양단지인지 구분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사실 창문 프레임만 봐도 임대 라인인지 분양 라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창문 프레임 가지고 그 안에 평수 같은 것들이 일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임대주택 거주자 동인지 아닌지 다 예견할 수 있는 정도의 소셜 믹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커니어 블라인드 디자인이 더 현재보다는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시사점 같은 경우는 이웃 간 갈등이 지역의 경제적 소득이 높은 지역에서 더 명확하게 나타난다는 점은 공종 간 거주 선호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공종 간 거주를 선호하고 이종 간 거주를 기피하게 되는데 이 통계 결과가 이 사회 경제적 격차가 큰 고소득층 지역의 혼합단지일수록 임대주택 거주자들은 이 고소득층 지역을 이종 간 거주지로 더 느끼게 되고 그 이웃과의 경제적 격차, 사회적 격차만큼 더 빈번하게 이웃 간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정책적 함의로는 이러한 이웃 간 갈등이 기본적으로 그 동종 간 거주 선호라는 사람들의 주거 선호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봐야 된다는 것이고 사실 지금도 이것을 뭐 모른다라는 안돼 이 것들이 우선순위에 있지 않고 더 높은 우선순위는 일단 공급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낮아져 있지만 나중에 여유가 된다면 이것들을 챙겨서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사회 혼합형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저소득층 지역에 비해서 고소득층 지역에서 어떤 더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지금 저 또한 뭐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고소득층 지역에서는 조금 더 예민하게 이것들을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사점은 공공주택 수가 많은 지역에서 혼합주택 주민들의 이웃 간 갈등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 결과는 지역 내 임대주택 물량의 적정성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역의 임대주택 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 지역 주민들이 이슈를 갖지 않는데 그 임대주택 수가 너무 많아지면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이 임대주택 수 자체가 중요한 이슈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이 별로 눈에 띄지 않으면 임대주택 거주민은 이웃으로서 무던히 받아들일 수 있으나 너무 많으면 그것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적정성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연구에서도 서울시에 할당하고 있는 임대주택이 특정 자치구에 밀집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어떤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또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정책적 함의로는 지역 내 임대주택 물량이 입주민에 대한 포용성과 공감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혼합형 커뮤니티의 장점을 잘 활용하려고 하면 임대주택 수가 그 지역 주민들에게 너무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공급되는 어떤 체계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연구의 한계로는 첫 번째로는 이웃 간 갈등이 사실 분양과 임대의 갈등인지 임대와 임대의 갈등인지까지 구분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연구했던 내용으로는 소셜믹스 단지 내에서는 분양주택 주민 포션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이 갈등이 분양과 임대의 갈등에 더 가깝겠다 생각해서 계속 진행했던 것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 소셜믹스 타입에 따라 그 이웃 간 갈등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제 완전 믹싱이나 아니면은 동간 믹싱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데이터 모형 반영이 이유됐고 세 번째로 같은 경우는 그 임대주택 그 소셜믹스 단지가 임대주택 주민들에게 있어서 그 디자인 퀄리티에 따라 갈등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디자인 어떤 질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이 연구 모형이 분명하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메인 레퍼런스는 다음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저희 나라도 지금 뭐 주변에 삼기 신도시다 뭐다 되게 주택 공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수도권에 사실은 그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하면 지금 공공주택 비율이 15% 이상인가 아마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또 주시는 연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제 이호중 교수님께서 좀 토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페이퍼 재밌게 잘 봤고요. 지금 보시면 이 자료는 이미 그 또 충격 풀이에서 발표도 되었고,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하우스의 제출도 된 논문이라서 그래서 그런지 완성도가 매우 높고 또 이제 꼼꼼한 리트러처 리뷰부터 분석이 있던 멤버라 리뷰 분석까지 연구가 충실하게 이루어진 것 같아서 너무 재밌게 잘 됐고요. 저도 사실 뭐 주택 정책을 한다고는 하지만 한국에 온 지 지금 이제 막 1년이 돼서 이런 한국의 공공임대주택이 어떻게 시행되고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잘 몰랐는데 이 페이퍼를 읽으면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공공임대주택 혹은 주택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한번 꼭 이 페이퍼를 읽어보시기를 강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페이퍼의 가장 중요한 파인딩 중에 하나는 이제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이제 독립형이 있고 사회분할형이 있을 수 있는데 사회분할형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제 이웃 간의 갈등이 많았다. 독립형에 비해서 많았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이제 로컬 컨텍스트가 되게 중요하다. 지역적인 맥락이 중요하다는 게 또 되게 재미있는 결과였는데 지역적인 경쟁률이 높은 경우 그리고 지역에 공공주택이 많은 경우에 상대적으로는 이웃 간 갈등이 더 많은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이 상당히 재밌는 그런 파인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연구가 되게 좀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데이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잘 모르는 바가 있어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이 2019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 조사가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데이터가 그 이후에도 계속 매년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경년으로 나오나요? 어느 차이나요? 총 4차 패널로 알고 있는데 네. 정확히는 최근 자료는 언제까지 나왔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문을 좀 찾아봤는데 네. 제일 최근 게 2021년이고 21 그다음에 매년은 안 했다고 그 전에 2019년이고 2, 3년 간격으로 했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면 좀 의미있는 것 같아서 무서운 연구들이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안에 어떤 임대주택 단지에 대한 정보가 좀 있나요?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들어서 강남구에 위치한 임대주택이다 이게 아니라 LH 무슨 단지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단지 명을 알 수가 있나요? 그것까지 그건 안 되네. 강남구에 어느 공간 단위 기간 기단위로 조금만 크게 얘기해 주세요. 여기 격심하시는 분들 많아. 저희끼리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조금만 크게 얘기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그 분석 방식에서 매칭을 쓰신 법이 아주 저는 훌륭한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비교를 하면 이게 애플 대 애플 컴패리즌이 안 되고 전혀 서로 다른 그런 단지나 다른 유형의 주택에 대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칭하시는 게 좋았는데 어, 그 디스크립티브 스태틱스를 보면 원래는 1049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516개의 독립형이 있었고 1049개의 혼합형이 있었는데 매칭을 하고 나면 혼합형은 1049개인데 독립형은 365개로 줄어들거든요. 네. 그러면 혼합형은 하나도 안 소실을 하고 독립형만 줄어든 겁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혹시 매칭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네이버후드, 니어리스 네이버후드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방식을 쓰셨나요? 니어리스 네이버후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커뮤니티가 있어서 네. 제가 보완한 연구 사항으로는 음. PSM 안 하고 네. 그냥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었긴 했는데 네. 저도 샘플 수에 대해서 좀 문제를 많이 듣긴 해서 PSM 없이 하는 것도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전체 공공주택의 샘플이 있고 여기에서 PSM을 돌릴 때는 이 혼합형에 들어가는 거가 1, 독립형은 0 이렇게 하고 나머지 변수 넣고 그 PS 프로페시 스코어를 계산하신 거죠. 네. 그렇게 되면 표 2랑 표 3은 뭐가 다른 건가요? 표 2는 독립형과 소셜믹스고 표 3 같은 경우는 그 소셜믹스 주민들 내에서도 그 경제적 수준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표 4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이 물량이 많은 지역과 낮은 지역으로 PSM을 한 겁니다. 그럼 표 2 같은 경우에는 전체 샘플은 그 공공주택 전부 다를 포함하는데 표 3과 4는 그 사회분할형만 집중을 하는데 그 안에서 경제적 수준이 높은 구와 낮은 구로 나눠서 살펴보시고 공공주택이 많은 구와 적은 구로 나눠서 보시면 샘플이 포커스 다른 거죠. 전체 네.
그래서 그랬구나. 네, 그렇게 해서 매칭에 대해서 그게 좀 궁금한 점이 있었고요. 표 5 결과도 사실 언급은 안 해주셨지만 되게 재밌는 결과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표 5에 보면 어떤 그 공공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뭐 결혼할수록 뭔가 좀 더 갈등이 더 많아지는 결혼한 커플일수록 결혼하는 커플에 비해서 육아 때문에 힘들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그런 친밀 도움이 더 많았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 근데 이 밑에 소셜 컨택트 어트리뷰트에 보면 트러스트 폴 네이버후드가 높으면 높을수록 갈등이 적고 그다음에 이웃과 협력할수록 갈등이 많아져요. 네. 그리고 커뮤니티 참여가 많을수록 또 갈등이 많아져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뢰가 많으니까 조금 시끄러워도 괜찮아, 오늘만 그렇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뭔가 이웃과 얽히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갈등도 많아진다? 이런 소린가라는 식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이게 해석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그래. 이 주제로 또 하나 논문을 쓴 게 있는데요. 네. 오히려 교류를 많이 할수록 음. 이웃 간 갈등이 왜 높아질까에 대해서 저도 궁금했었거든요. 다른 연구 결과에서도 사실 이 연구 다가구 매입 임대 주민들 대상으로 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교류를 많이 할수록 갈등이 많이 나온다. 그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다가구 매입이나 사실 소셜미스 단지는 내 신분이 드러나 있지 않는데 어떤 교류를 하면 할수록 이게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드러남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차별 대우 같은 것들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다른 논문에서도 이렇게 디스커션했던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딱 정확히는 와닿진 않지만 만약에 나온 통계적으로 나왔다 하면은 그런 방향으로 그런 상황들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소셜 믹스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같이 살면서 서로 교류도 좀 하고 그래서 뭐 부자인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서로 이제 뭐 정보 공유도 하고 이런 서로 좀 좋은 환경에 노출도 되고 뭐 어떤 좋은 뭐 작업 오퍼튜니티라든가 에듀케이션 오퍼튜니티를 이런 게 되게 원하는데 그런 걸 하면 할수록 갈등이 심해진다고 하니까 그럼 왜 굳이 좀 믹스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지가 좀 더 있었던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소통 연구, 또 다른 연구도 되게 또 살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 시중 요소 2와 3에서 그런 말씀하신 것은 시중 요소 1에서는 전체 공공주택 중에서 독립형과 그 사용 혼합형을 비교하신 거고 2와 3에서는 이 혼합형만 보셨을 때 그 경계수준이 높은 거 낮은 것을 비교하신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그냥 전체를 다 보되 독립형과 사용 혼합형이 있고 그다음에 경계수준이 높은 곳과 낮은 곳이 있어 인터랙션을 걸어서 그걸 좀 볼 수 있지 않을 보는 게 더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사실 논문에 제출한 내용은 그 내용. 인터랙션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는 그냥 포커스를 주셨고요. 네. 그럼 인터랙션을 거쳤을 때는 독립형에 비해서 사회혼합형이 경제 수준에 따른 이 갈등이 더 커졌었나요? 그러니까 그 독립형의 갈등도 있었잖아요. 독립형의 네. 갈등도 소득이 높은 곳과 낮은 곳이 있었는데 높은 곳이 좀 더 갈등이 더 많았나요? 상호작용함도 유일하게 나오고 파지티브하게 나오고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갈등이 많은데 사회혼합형은 더더욱 더 갈등이 많은 그런 상황이고 그럼 밑에 이 물량도 마찬가지인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물량이 많은 곳에서는 갈등이 많은데 사회분화형의 경우 더더욱 더 갈등이 많은 거죠. 이런 것도 되게 재밌네요.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논점은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지 임대 단지 내에서는 어떤 이웃 간 갈등이 같은 계층의 이웃이기 때문에 사실 이 이슈에 대해서 논할 게 많이 없다고 치면 믹스 단지에서는 이 이슈가 그 분양주택 주민들한테 오히려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임대주택 거주자가 많아지는 거, 임대주택을 거주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피해를 볼 수 있는 집값이 내려간다. 네, 그런 이슈들은 사실 독립형 임대주택 내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소셜믹스 단지 내에서 그게 오히려 주각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저도 그 인터랙션을 건 결과가 더 흥미로운 결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거에 비해서도 높다 낮다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이 재밌었고요. 그리고 이 갈등을 측정하는 게 문항이 있었나 봐요, 이 안에서. 네, 중소변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 연수를 활용하셨는데 다른 메저도 생각해 보신 것이 있나요? 이 갈등이 높은 곳에서 실제로 뭐 경찰 112가 출동을 많이 한다든가 데이터가 있으면 그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그렇긴 한데 데이터는 그렇게 풍부하진 않았고 차별 경험 같은 게 있었는데 저도 지금 잘은 생각 안 나는데 차별 경험이랑 갈등 경험을 묶어서 했는지 아니면 그냥 갈등만 했는지 잘 생각은 안 나는 그런 유사한 항목들 몇 개 있긴 있었던 걸로 제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시사점에서 저도 조금 공감하는 것이 물리적으로도 인간으로도 이런 임대주택과 아임주택을 구분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최대한의 차별의 건덕지를 그런 원초적인 이유를 없애주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 부분은 논문에서는 여기 나온 구성 자체가 없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런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다른 연구에서 혹시 이런 연구를 진행하셨거나 아니면 다른 리터처를 보신 내용이 좀 있었었나요? 저도 이게 제 생각은 아니고 다른 논문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실 갖다 안 쓰긴 한 거거든요. 질문이 뭐였죠? 그래서 이런 외형이 되게 다른 것이 아, 진짜 이 차별의 이유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똑같은 예를 들어 사회 혼합형 아파트 단지인데 한 단지는 구분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호흡별로 다 섞어놓고. 근데 다른 데는 아예 그냥 단지를 분리를 한다든가 동을 분리를 한다든가 아예 그냥 말씀하셨듯이 창호도 보면 완전히 다르게 생겨서 쟤는 임대주택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동네에서는 갈등이 되게 많이 나타났고 순경원에서는 갈등이 좀 없고 이런 식으로 연구 결과가 있으면 되게 재밌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그 여기 나와 있는 손앤안 연구가 국내 연구인데 네. 이게 2011년 주거 실태 조사에서 믹싱 타일까지 제공하는 연구가 있으니까 그래서 주거 실태 조사 자료를 가지고 완전 믹싱 단지에서 혹은 라인 믹싱, 동 믹싱에 따라 이웃 간 갈등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한 게 있는데 제 기억에는 오히려 그 완전 믹싱에서 갈등이 나타날 수도 있지 나타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 다른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아마 그 연구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안타깝게도 그게 2011년 자료만 간단히 공개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적으로 그런 걸 해도 되게 재밌겠다. 이 정말 혼합도 어떻게 실제로 그 제도를 임플멘트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좋은 효과가 날 수도 있고 나쁜 편이 더 날 수도 있고 이런 걸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자료가 문제. 네, 이렇게 재밌는 연구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바를 좀 제공해 주셔가지고 좀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위원님 교수님이 또 되게 전국을 찌르는 또 네, 되게 상세한 또 분석에 대해서 또 많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혹시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 중에 좀 의견이 있거나 아니면 질문을 좀 하고 싶으시면 지금 마이크를 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유가 없어야 됩니다. 잘안 보여요. 혹시 없으신가요? 다들 오늘 샤이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잠깐 생각하시는 시간 동안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일단 되게 재밌게 저는 이제 제 전문 분야는 아니라서 좀 되게 흥미롭게 그냥 듣고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이게 이제 좀 설문에 약간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설문 직접 하신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 갈등이라는 게 꼭 나쁜 건가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주세요. 사실 저희가 바라보는 이런 임대주택의 갈등이라는 거는 이제 그런 계층적인 갈등이잖아요. 사실은 이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 사이에 그런 어떤 인터랙션이 안 생기면 이게 사회적으로 분리가 돼버리고 이게 굉장히 안 좋다라고 보통 보는 입장인데 사실은 단순히 갈등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하셨듯이 커뮤니티 파티시페이션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지. 네. 안 만나면 사실 갈등이 안 생기는 거죠. 만날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체를 낮다를 보는 게 나쁜 거라고 볼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어서 얘기해 보면 여기 이제 기축통계량을 보면 그 갈등의 평균이 0.037이에요. 그러면 3.7%예요. 그러면 4,498명 중에
3.7%만 우리는 갈등이 있다. 그러면 이게 높은 수준인지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3.7%는 굉장히 3.7%면 거의 300, 200명 정도밖에 안 되지 않아요? 2, 300명? 200명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거의 뭐 압도적인 95% 이상이 우리는 갈등 없이 산다. 근데 이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도 안 들지만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아무 갈등이 없다라는 거는 진짜 거의 단절된 사회이지 않은 이상은 부부싸움 안 해요. 이게 또 의심스러운데. 그러니까 그 아예 이야기도 안 하는 수준이 되면 갈등도 없는 거니까 그럼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보지 못했던 내용인데 아, 네, 네. 갈등이 너무 없으면은 그것 또한 문제로 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는 아, 좀 네. 생각해보지 아, 그러세요. 그것도 사실 뭐 말씀하셨듯이 에 대한 경험, 다른 연구결과가 하셨으니까 그걸로 했을 때도 같은 결과나 비슷한 결과가 나왔으면 이 갈등이라는 걸 되게 좀 안 좋은 걸로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고 하면, 이 갈등은 어쩌면 뭐 서로 의견의 다름을 조금 이제 맞춰 나가는 그런 관계인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질문 자체가 이제 시설문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잘 모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럼 옆집 사람이랑 오히려 교류가 많으면 나는 한 번씩은 갈등을 겪었지. 친할수록 그 갈등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를 설문을 했을 때 너 갈등이냐라고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엄청 친해. 오히려 그 커뮤니티는 훨씬 더 막 그런 교류도 잘 되면 잘 될수록 갈등은 있다 없다로만 하는 거죠. 오히려 뭐 얼마큼 있냐, 그럼 갈등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이걸 안 봐버리니까 이게 꼭 다 나쁘냐, 나쁜 거로 볼 수 있냐라는 또 측면에서 저는 조금 의문이 들어가지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측정 문제로 볼 수 맞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이게 맞춤형 설문이 아니다 보니까 네네. 종합 변수를 더 다각도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다양한 질문들을 네. 포함해가지고 측정했으면은 더 그렇죠. 완성도 있는 논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아무리 아무리 찾아봐도 아, 뭔가 그렇죠. 이 이게 데이터의 이슈를, 예, 문제이니까. 이슈를 드러내기에는 그 질문이 가장 네. 적합해서 그걸 선택했습니다. 그다음에 3.7%면 높은 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이제 사실 갈등이라는 게. 사실 통계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긴 하지만 네네. 물론 그런 상황보다는 저는 음. 궁금했던 게 더 컸던 것 같아요. 이거를 실제로 분석을 했을 때도 네네네. 유리하게 나올 수 있는 건지 나온다면은 또 어떻게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는 건지 네네. 이런 것들에 네. 대한 마음이 더 컸던 그럼 이게 명확하게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간의 갈등이라는 건 알 수는 없는 거네요. 이 내용을 통해서. 그냥 갈등이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그냥 상관관계를 보는 그런 류의 연구이고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이제 그냥 현실적인 얘기인데 방금 제가 초반에 얘기했듯이 저희 나라 지금 3기 신도시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공동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최소가 35%예요. 임대주택이. 근데 제가 알기로는 훨씬 더 많이 지금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저런 인센티브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지금 이 연구 초반에 그런 선행 연구를 보면 이게 30% 이상이 되면 갈등이 많아지고 굉장히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냥 박사님의 그냥 의견을 좀 듣고 싶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수도권에 3기 신도시를 조성하고 있음에 있어서 그런 임대주택 공급량에 대한 그냥 박사님의 의견은 적정한지 아니면 좀 뭐 적정한데 뭐가 있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좀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저도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주택 전문가가 아, 아니라서 주택을 많이 보셔서 네네. 저는 이 시발점이 어쨌든 이 이룩한 갈등이 궁금해서 네네. 데이터를 들여봤던 거고 어떤 정책을 그렇게 많이 봤던 사람이 아니라서 네네. 오히려 주택을 계속 봐왔던 분들이 합당한 생각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과 잘 엮어서 좀 후속 연구를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가면 갈수록 이제 좀 그런 임대주택의 사회주택에 대한 또 필요성을 많이 느끼시면서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로 이어지면서 지금 임대주택의 공급 비율이 계속 높아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정말 그 제대로 가고 있는 방향인지 아니면 오히려 뭐 물량에서는 제대로 가는 방향인데 오히려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적인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또 후속 연구를 해주시면 되게 사실 좋겠네요. 저도 변곡점이 궁금하긴 한데 네, 네. 그러려면 임대주택이 어떤 지역은 20, 어떤 지역은 많게 40, 50, 네, 네, 네. 그 정도의 베리에이션은 또 없는 것 같아서 음, 아직까지는 그 적정 물량에 대한 네, 네. 값을 찾기에는 쉽지는 않은 것 같다는 아, 생각을 연구를 네.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혹시 질문 올라가 있습니다. 질문 올라 있군요. 한효주님은 질문해 주신 중간에 놓쳤던 결과를 제대로 못 볼 수 있는 소셜 믹스 입주자들 연령이나 가구 특성이나 공공 분양 종류 이런 거에 따른 차이는 어떻게 나타났나요? 그러니까 약간 인구 구성에 대한 차이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 갈등의 차이가 있는지. 임대주택 유형별 차이도 궁금하신 것 같은데 그뭐 임대주택 공공분양 종류 이런 거에 따라 구분해서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가구 특성은 홍보 변수라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부분이라서 저도 다른 결과는 다른 기억은 안 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맞는 질문. 네, 근데 저도 그게 되게 흥미로워서 찾아봤는데 그 가구 특성이 예를 들어서 연령별로, 성별로, 교육 수준별로 아니면 근무 형태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 소득별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셨는데 여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안 잡혔어요. 말인즉슨 어떤 갈등에 있어서 얘네들이 메인 이슈는 아니었고 단지 개인 수준의 어떤 변수 중에서는 본인이 이제 평가한 본인의 이제 정신적인 건강 수준이 잡혔는데 이게 이제 정신 상태가 본인이 판단하기에 좋으면 좋을수록 갈등이 적다. 이게 맞는 거죠. 그리고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갈등이 많다. 네거티브가 잡혀가지고요. 그리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규민님이 소셜믹스 단지 내 전세 주택 임차인은 분양주택의 세입자와 실제 주거 생활상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파악되는가요? 무슨 말이지? 이게 단지별로 뭔가 특성이 다를 수 있는데 저도 그게 사실 궁금했거든요. 어떤 형태의 어떤 정책을 시행한 단지와 다른 정책을 시행한 단지가 다를까 했는데 이거 뭐 데이터가 그런 구분은 없고 그냥 강남구에 있는 뭐이 정도만 있어서 그런 내용까지 구분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장기 전세 거주자도 분양주택 거주자랑 경제적 수준 하다 비슷하다. 네, 그 상황에서도 발생하는 갈등이 나타날 수 있느냐 이런 궁금증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두 번째 실증 분석이 사실 그런 궁금증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단지적 차이가 클수록 좀 더 갈등이 더 많이 났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 수준이 비슷하면 장기 전세 주택 거주자랑 분양주택 거주랑 비슷하면 아무래도 조금 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그런 내용이 제 연구 결과라서 아마 그 부분 질문에 대한 건 얘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여기까지네.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분? 네, 뭐 지금 이게 공공임대주택이 아파트 말인가요? 아니면 다른 형태의 주택도 포함이 있나요? 제가 생략을 하긴 했는데 네. 다가구 매입은 일단 형태가 달랐기 때문에 생략이고 네. 네. 그다음 영구임대랑 국민임대가 너무 경제적 그 차이가 격차가, 컸기 때문에 네. 아예 배제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쪽으로 따로 이 페이퍼 말고 다른 페이퍼에서 그걸 다루고 계시지만 네. 네. 네, 또 다른 질문은 발표 자료 공유는 네,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거는 이제 발표자께서 동의를 해주셔서 국토도시비 계획학계 그 공식 유튜브 도시 TV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지금 이 녹화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올라갈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뭐 박사님께서 괜찮으시면은 마지막에 끝나기 전에 저기 채팅창에 이메일 남겨주시면은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그 이메일 발표자께 보내주시면 아마 또 발표자료도 보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YSS 위원장님의 말씀이십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혹시 없으신가요? 혹시 지금 참석해 주신 YSS 위원장님이신 가천대학교의 김영동 교수님 또 네. 사실 저는 이 발표를 아까 말씀하셨던 또 이게 각계 추계 학술에 대해서 저는 한번 들었었고요. 아,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설문지도 좀 찾아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상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포인트랑 이제 비슷한 의문이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설문지에 나타낸 여기서 나 얘기하는 갈등은 이게 뭐 주차, 소음, 자녀들 다툼, 쓰레기, 음주, 흡연, 애완동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표면적인 갈등. 그렇죠. 근데 그게 아까도 말씀하셨던 어떤 계층적인 갈등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오히려 그런 작은 갈등들이 있어야 큰 갈등이 없는 게 아닌가. 말 그대로 뭐 소위 말하는 정말 갈등이 없으면 다 게이티드 커뮤니티 만들어 놓고서 서로 그냥 안 만나면은 갈등이 없는데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는 이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념적으로 이제 갈등이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박사님께서 물론 이제 뭐 갈등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싶으시다면은 이 갈등이 나쁘다라는 그런 갈등이 나쁘다라는 판단은 오히려 하지 않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연구 자체 보면 갈등이 있다 없다라는 거지 어떤 거기에 대한 윤리적인 판단은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해석하는 과정에서 또 그거를 정책적 시각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나쁘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갈등이라는 그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더 깊게 들어가시면은 그래서 이 연구 결과로는 갈등은 이런데 사실 갈등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 보면은 이런 게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시면은 충분히 이 연구 결과를 뭐 어떻게 바꾸지 않고도 또 의미 있는 결과를 내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되게 많으신 분들이 샤이하신지 다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좀 시간 날 질문하셔도 좋으실 것 같은데 다들 자료만 궁금하신 건지 네, 뭐 박사님께서 흔쾌히 또 해 주셨으니까 아마 그 이메일 주소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박사님께서 박사님 그러니까 남겨주시면은 지금 이메일 주소를 올려주신다고 보내는 게 아니라 박사님이 아마 이메일 주소를 올리시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박사님에게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아마 관련된 정보나 뭐 자료를 좀 공유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이게 일일이 저희가 보내주기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그 질문이 더 없으시면 오히려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강성희 박사님께서 좀 뭐 오늘 좀 발표하셨던 소감이나 소회나 그 다음에 좀 향후 어떤 또 연구를 해주실지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계에서나 정부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그 노력만큼 소셜리스나 임대주택이 많이 공급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 물리적인 것 외에도 이제 좀 사회적인 것, 윤리적인 것 있는 우리 분야 외에서 이런 부분 소프트한 것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면서 나아가다 보면 조금 더 좋은 제도, 더 만족도 높은 제도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가지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도 한 번 더 그런 부분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했던 음. 발표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짧게 얘기해. 3분 정도 해주실 줄 알았는데 네, 지금 혹시 수행하고 계신 연구 같은 게 있으시면서 사실 이 데이터로는 총 3개를 진행했었는데 하나 또 궁금했던 거는 그 임대주택 내에서 주민편의시설, 주민편의시설이 실제로 사람들 교류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는데 쉽게 보면은 그 임대주택 시설이 도움이 될 것처럼 느껴졌는데 사실 선택 편의를 반영하다 보니까 그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사회적 교류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에게서는 효과가 있겠지만 애초부터 그걸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시설 공급 자체만으로는 이웃간 교류나 사회적 교류 같은 것들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한 연구가 있어가지고 데이터 가지고 이것저것 해보고 있습니다. 그
네, 뭐 이제 시간이 다 됐고 질문이 없으시네요. 오늘 또 참석하신 분들 듣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다들 샤이 하셔가지고 다들 자료만 필요하시다고 네 하셔가지고 그 지금 끝나기 전에 네 지금 강성익 박사님 이메일 주소를 저희가 지금 남기겠습니다. 수신자를 바꾸셔야 돼요. 네, 모두로 바꾸시고. 그거를 네, 네. 제가 그거를 전체 어디지? 이렇게 하면 네네. 그렇게 하셔서 네, 이메일 주소. 지금 이메일 주소 올리니까 보시고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강 박사님께 이메일 주시면 네, 네. 지금 올리신 이메일 주소가 강승희 박사님 이메일 주소니까 여기로 이메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메일 주소 올리신다고 저희가 각자 보내기에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유튜브 채널도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지금 얼른 찾아서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설문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오든지 할 필요는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이제 다음 촬영을 한다면 건의를 좀 해가지고 요구비를 해서 이게 중단됐어요. 진짜네. 지금 패널 데이터 사업 자체가 사업을 저도 그 얘기 들었거든요. 이 상황에서는 좀 너무 디테일이 없으니까 아니, 네, 저희가 진짜 구체적으로 보고 싶은 건 사실은 사회적 갈등에서 그런 분양주택과 사실은 임대주택 간의 갈등이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그게 갈등인지 아예 단절인 건지 그것도 또 다른 문제니까 사실은 김영준 교수님도 과제비로 설립해야 된다. 아 따로 맞춤형 미설문으로는 사실 한계가 크니까 그렇죠. 맞춤 설계를 해야지. 그리고 이건 SH만 한 거죠. 네, 서울시만. 지금 방금 김영동 교수님께서 도시TV 링크를 걸었으니까 거기에 이제 올리면 액세스해서 보실 수 있어요. 네, 한 예. 일주일 정도 이후에 올라갈 네, 거예요. 일주일 정도 이후에 올라가니까 보실 수 있으니까 그때 네, 관심 있으신 분은 다시 한번 리뷰하는 차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뭐 자료나 데이터나 아니면 연구 관련해서 질문은 방금 강성익 박사님께서 올리신 이메일 주소로 네, 그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 참석해 주신 많으신 회원분들과 그 다음에 발표하시느라 고생하신 강승익 박사님과 토론해 주신 이효진 교수님 그리고 다시 또 이런 자리를 또 마련해 주신 김영동 교수님 모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미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